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자 보고서 시리즈 6탄으로서 도대체 누가 부자고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한국 상황에 맞게 부자들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어요. KB금융그룹에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부자들의 특징과 자산 규모, 투자 성향 이런 것들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2021년에 조사한 보고서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KB금융그룹 2021년 한국 부자 보고서 요약이라는 PDF 파일도 있고 전체 파일도 있는데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데, 한국 부자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산 규모, 숫자, 그 다음에 부자들의 투자 성향과 행태는 어떤지, 그 다음에 향후에 부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새로 떠오르는 투자처, 그 다음에 부자들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래서 부의 기준은 뭔지, 부의 원천, 부의 성장 동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제 다섯 번째로 부자의 기준, 부자의 자산은 얼마가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부자 보고서 해가지고 여기 연구원들이 KB금융지수 경영연구소에서 작년에 부자 레포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부자들의 현황, 아까 투자 형태, 목차를 쭉 말씀드렸던 거를 여기서 이제 핵심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의 부자 숫자 해가지고 이렇게 도표로 설명을 쭉 드리고 있는데, 2020년 말 기준으로 해갖고 39만 3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9% 작년 대비 증가를 했다. 자산 규모를 보면은 이 그 39만 3천 명이 총 2,618조 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작년 대비 21.6%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주식과 펀드 운용, 향후 뭐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주식 투자 많이 하겠다 뭐 이러고 있고요.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처로는 해외 자산과 미술품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부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대부분의 그 70%의 부자들이 몰려 있고요. 그다음 자산 규모별 부자를 구분해 보면 한국 부자 중 초고 자산가는 7,800명 정도 있다. 이 7,800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이 1,204조 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총 자산의 구성비는 주로 부동산으로 59% 갖고 있고, 금융자산이 36.6% 이렇게 갖고 있고, 금융자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신에 부동산 이런 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주 주택의 가장 뭐 높은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 요즘에 뭐 서울의 집도 뭐 300억짜리 집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의 기준은 총 자산이 100억 원. 네, 그리고 부동산 여기서 50억, 금융자산이 30억 원 정도 있을 때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자의 조건별 중요도, 부자들이 중요시 하나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뭐 자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가족 관계. 준부자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 비율이 금융 4, 부동산 5, 기타 자산 1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준부자의 자산 관리 관심사는 부동산 투자라든지 경제 동향 정보, 금융 상품 투자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부자 현황에 대해서 제목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부자를 알아야지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따라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타이틀만 읽어도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2020년 말 부자 숫자가 벌써 4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300억 원 이상 보유한 초고 자산가는 7,800명 정도 있고요. 수도권의 70.4%가 부자들이 집중이 돼 있다. 수도권에서만 2만 7천 명이 1년간 부자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부자 집중도 지수는 서울이 가장 높고, 다음이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제주, 경기, 인천 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의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59% 정도가 부동산 자산, 그다음에 36%가 금융 자산에 있다.
요 부자가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은 총 자산이 많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부자들이 보유한 총 자산 규모가 클수록 토지, 임야, 표현권, 채권, 예술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서 가지고 있다. 부자의 이제 투자 행태라든지 성향, 동향을 간단하게 보면은요, 한국 부자는 공격 지향적 투자 성향이 강했고, 금융 자산이 많을수록 공격 지향적 투자를 성향을 많이 보인다. 부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의 투자 지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며, 투자 성향이 공격적일수록 자신의 투자 지식 수준을 높게 평가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는데 특히 부자들은 이제 자기가 이거를 해가지고 부를 일구었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성향이나 이런 걸 굉장히 높게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부자의 투자 행동을 보면은 전년 대비 올해 이제 2021년도 금융 투자 금액을 늘렸고 그다음에 부자들은 주식과 펀드 투자 금액을 늘렸으며 예금과 투자 저축성 보험 투자 금액은 유지했다. 이게 이제 보고서를 어느 기관에서 발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는 점이 좀 달라지는데 이 금융 보고서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자 중에서도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부자가 주식과 펀드 투자 금액을 더 많이 늘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부자 10명 중에 6명은 주식 투자로 10명 중에 3명은 펀드 투자로 수익을 경험했다는 이런 조사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투자하는 종목, 주식 종목이 많고 해외 주식 투자에 적극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향후 부자들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이렇게 봤을 때 금융 자산에 주식 투자 이렇게 늘리겠다는 계획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그 금융 보고서기 때문에 여기 주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나와 있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자들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주된 이유는 투자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조사 보고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투자처에서는 떠오르는 투자처로 뭐 해외 그 투자 자산에 대한 금융 자산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자들이 얘기하고 특히 해외 펀드라든지 펀드 투자 지역으로 중국을 이렇게 많이 꼽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의 또 다른 관심처로 미술품 시장 서양화나 동양화에 많이 하는데 이 미술품 투자도 부자들이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술품에 대한 가치 판단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고 구매 후 관리 보관 재판매 등의 어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술품 투자에는 하기 힘든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자들 보고서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주식에 대해서 좀 선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워렌 버펫도 그렇고 워렌 버펫의 오른팔인 뭐 찰스 먼거 친구라는 분도 그렇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그 자기 파일을 암호화폐가 나눠먹고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객관적 시각에서 암호화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주식 투자의 장단점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자의 기준으로 하면 한국 부자들은 총 자산이 100억 원은 되어야지 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금융 자산이 50억 원 이상일 때, 뭐 총 자산 기준 100억 원 이상일 때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 자산이 10억이나 50억 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부의 원천은 주로 어디서 나왔나 봤을 때 주로 사업을 해갖고 이렇게 부를 많이 획득을 했고 그 부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종잣돈, 그러니까 부를 이룬 원천 성장 기초는 종잣돈이고 최소 5억 원 정도, 그러니까 기본 8억 정도는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자의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봤을 때 목표 금액을 정하고 목표 금액을 111억 원 정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부자들일수록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부채 규모는 더 크다 이렇게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연 저축을 한 6,200만 원 수준으로 저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 배분을 통해 갖고 계속 부를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펀드, 미술품, 뭐 비트코인 등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자의 자산 기준 해갖고 또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기준이 이제 100억 원 이상에다가 연소득이 최소 3억 원 이상이 된다. 그리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중요시하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자들은 자산 갖고 있는 기준 외에 뭘 중요시하나 봤을 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 관계를 굉장히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 명예, 뭐 이런 거에도 굉장히 부자의 판단 기준으로서 중요한 요소와 가치를 두고 있고요. 총 자산이 많을수록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 그다음에 적을수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기 개발하는 부자를 꿈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자산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가치 있는 부자냐, 아니면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냐,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사회공헌 뭐 이런 거 기부도 고려를 해보고 있고, 한국에 이제 준부자라고 그래가지고, 준부자라고 하면은 금융자산이 5억에서 10억 원 정도 하는 사람을 준부자라고 하고, 이 준부자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8.5%에 불과하다. 그래서 금융자산이 현금으로 은행에 5억에서 10억 있으면 굉장히 부자 아니겠어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근데 이분들은 스스로 완전히 불만족하고 나는 100억 원을 채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준부자들은 어떤 투자 형태,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게 이제 KB 금융그룹 차원에서 이들이 다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이 준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이 설문조사 대상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 또는 금융자산 5억에서 10억 원 미만을 보유한 준부자, 만 20세 이상 금융의사결정자. 조사 방법은 개별 면접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표본 구성, 그러니까 총 600명 대상으로 해갖고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의 정의,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 한국의 준부자는 금융자산 5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보유한 개인,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설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전체 보고서도 있고 요약 보고서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떻게 부자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질량 불변의 법칙과 자연의 순리처럼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을 새겨드려야 되고, 부자들은 사업 소득을 통해 가고, 그다음에 부채를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있고, 가족 관계의 중요성도 알고, 사회적 지위나 명예도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의 그 성향이라든지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새겨볼 필요가 있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